척추가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건을 조금 든다든가 뭐 설거지 좀 심하게 오래 하다든가 하면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심한 경우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걸으면 한 50m를 걷지를 못하겠는 겨. 척추 질환은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척추 치료의 핵심은 빨리 병원을 찾는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재 병원장과 함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통해 편안한 일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영진 씨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고 난 후부터 심해졌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니었죠. 아픈 지는 한 3, 4년 전부터 아파서 통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일반적인 이제 치료법, 물리치료라든지 주사 이런 치료를 받았었는데 더 이상 호전되는 게 안 보이고 2, 3개월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번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자세에서 좀 통증이 좀 심하게 오고 앉아 있을 때 자세 잡다가 어느 순간 좀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심할 때는 이제 일어서서 걸을 때도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아봤지만 이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니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통증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이 환자분은 3, 4년 전부터 허리 통증, 엉치 통증, 하지 통증 등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셨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여러 번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2, 3개월 전부터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서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일상생활 힘든 정도가 되어서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더욱 진행되어서 몇 년 전보다 심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추 2번과 3번, 3번과 4번, 4번과 5번 총 3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죠. 디스크 탈출증이 더욱 진행되어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는 상태라서 이번에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인 척추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거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차영진 씨에게 시행할 척추 내시경 시술은 병변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한 후 미세 시술 기구와 고주파 기구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꼬리뼈에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 시야를 확보합니다. 영상 장비를 보면서 세심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디스크 내부입니다. 디스크 내부인데 여기가 신경 쪽이거든요. 이만큼이 지금 다 감염이 돼가지고 신경 부분하고 디스크 탈출됐던 부분이 이쪽이었는데 감압이 잘 돼가지고 압박된 신경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시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시술 시간이 짧아 환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최소한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편에 속하죠.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치료를 종료합니다. 네,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 부위로 정확하게 내시경을 삽입해서 디스크 내부와 외부를 모니터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디스크 탈출 부위를 정밀하게 감압을 해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시술이 정확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증상도 좋아지실 것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술 3시간 후 차영진 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척추관이 넓어지면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시술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시술 부위가 회복된 건 아니라 한동안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격한 움직임은 삼가야 합니다. 시술 전보다 조금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게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수술 부위 자체는 조금 우리우리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예전에 그 시술하기 전에 있었던 통증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봅니다. 통증이 줄어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네요. 앞으로 관리만 잘 해준다면 금방 편안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허리에 좋은 운동도 제가 찾아보면서 허리 관리를 이제 꾸준하게 앞으로 쭉 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대복 씨도 오랫동안 통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마다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걷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제가 허리 아픈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할 생각은 안 하고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주사를 맞아 견뎠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 걸으면 한 50m를 걷지를 못하겠는 게 허리는 안 아픈데 이 허벅지 다리가 땡겨가지고 길거리에서 앉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급하면 이제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고 이러다가 척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반갑습니다. 충분히 호전될 수 수술도 있습니다. 끝나셨고, 이제 수술 끝난 한 2달쯤 됐는데 하지만 박대복 씨처럼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3개월 전 현미경을 통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3, 4번 사이 이 환자분은 수개월 동안 심한 다리 통증, 특히 허벅지 부위 통증이 매우 심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요추 3번, 4번 좌측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 구멍 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심한 다리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디스크가 터져 나오더라도 마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먼저 비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해도 2, 3일 정도만 지나면 통증이 반복되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통하여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3번, 4번 사이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신경 구멍 쪽으로 지금 디스크가 터져 있거든요. 그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보고 주변을 다 확인해서 신경을 안전하게 옆으로 젖혀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잘 제거했습니다. 예. 자리를 이탈한 디스크를 제거하자 척추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네, 수술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하면 피부 절개를 2cm 내외로 적게 열 수가 있고 또한 근육 손상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보통은 수술 후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기에 회복할 수 있고 조금 더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돕고 재발을 막으려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신경에 전류를 보내 경직된 부위를 풀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전기치료를 진행합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고주파 치료도 받고 있죠. 치료를 이어갈수록 삶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이제 많이 차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음도 걷고 이제 만나는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게 내 생활이 이제 많이 즐거워진 거죠. 지금은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임 씨는 3개월 전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했습니다. 척추뼈 일부가 심하게 어긋나는 바람에 척추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는 행위라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고 오고 하는데 도무지 발자국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왼쪽 다리까지 아프네.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통증도 오고 무릎이 콕콕 찌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척추뼈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후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후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이 퇴화하면서 척추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찌르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뼈 사이가 많이 앞으로 밀려 나와 있는 전방전이증이 심했었는데 수술 후에 여기 보시면 고정도 잘 돼 있고 나사못으로 또 이 환자분의 경우 척추 뼈마디가 앞쪽으로 많이 밀려 나와 있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척추 뼈마디를 고정하는 수술인 골유압술과 또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도 심해져 있어서 협착증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경관의 뒤쪽을 열어주는 감압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뼈가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면 척추 전방 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눌린 신경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치료하더라도 신경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 후의 일상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아 남은 통증을 줄여주고 있죠. 또한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길러 척추 배열을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척추와 디스크의 관절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아프 말씀하세요. 5, 6. 환자는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또 현재 하시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분도 오랜 동안 신경이 눌렸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부 증상, 저리거나 근육이 조금 아직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또 더 가능한데 특히나 요즘은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육 주변을 정렬시키고 풀어주는 시술을 병행함으로써 증상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나은 호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던 척추를 바르게 고정하면서 움직임이 수월해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일도 사라졌죠. 예, 제가 수술 전에는 바로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기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리고 또 수술 전에는 날마다 통증 속에서 어디 대내적인 모임에 가도 늘 인상이 굳어 있고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사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하고 통증이 다 없어지고 저 다리를 괴롭히던 그 마비성도 다 없어지고 콕콕 찌르던 무릎도 다 나아버렸어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거나 등을 부딪히면 척추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통증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하찬용 씨는 몇 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심하게 빠랑떡 넘어져갖고 그 이후로 계속 수시로 허리가 아파갖고 막 물건을 조금 든다든가 뭐 설거지 좀 심하게 오래 하다든가 하면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10분도 제대로 못 쓰가 있다고. 수년간 수차례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 차단술도 시행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MRI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치료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환자분은 7년 전부터 허리 통증, 엉치통, 하지통 증상으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셨고 심할 때에는 통증 치료를 위해서 신경 차단술 등을 받기도 했지만 증상 호전 없이 점점 진행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풍선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절개나 출혈 등의 부담이 적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여기 뼈입니다. 허리뼈. 예. 허리뼈가 5개 있고 1번 뼈, 2번 뼈, 3번 뼈, 4번 뼈, 5번 뼈, 그다음 전초뼈. 뼈 마디 사이가 디스크고 여기 뒤에 신경인데 여기 보면은 3번, 4번 사이에도 지금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 밀려 나와 있어요. 요 뼈 마디 사이 중에서 요 3번, 4번 뼈 사이하고 4번, 5번 뼈 마디 사이 또 5번 뼈 전초뼈 사이에 디스크가 특히나 밀려 나와 있는데 특히 이 5번하고 전초뼈 사이 디스크가 이 신경이 많이 누르고 있어요. 하찬용 씨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줄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치료에 앞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도 호전되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허리가 나아지면 다시 옛날같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등산도 다니고 저거 뭐 예전같이 내가 원하는 일도 또 해보고 싶고 뭐 가족도 여행도 가고 싶고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좀 제발 허리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풍선을 이용한 신경 성형술과 기존의 신경 성형술은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은 카테터 끝으로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하는데요. 풍선 성형술은 카테터에 달린 풍선을 이용해 협착 부위를 충분히 확장합니다. 그 후 협착 부위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녹이는 효소제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투여하죠. 좀 나아졌어요. 여기 4번, 5번 마디 합니다. 예. 아파요. 괜찮아지죠? 통증이 좀 가라앉죠? 예. 국소 마취를 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갑니다. 영상 장치로 병변 부위를 면밀하게 살피고 풍선을 부풀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주사기로 카테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제거합니다. 치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풍선을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요추 5번, 1007번 사이 디스크는 중앙부부터 왼쪽 신경 구멍까지 넓게 이제 걸쳐져 있고 특히나 신경 구멍 쪽으로는 신경이 아주 많이 눌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5번뼈, 1007번 사이에는 꼬리뼈 신경성형술을 할 때 풍선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과 신경계 바깥 부분까지 충분히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술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하찬용 씨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다리가 참 가벼워 보이죠? 오랫동안 짊어졌던 통증이 대부분 사라진 덕분입니다.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줄 일만 남았는데요. 통증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마음껏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갈 겁니다. 시술 전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술 후에는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같은 허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더욱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김영희 씨는 이 증상 때문에 수시로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에 자는데 쥐가 너무 자주 나고 특히 왼다리가 좀 심했고요. 오른다리하고. 그러다가 어떤 데 운동화를 신고 이래 현관에서 딱 신을 하면은 이 발가락이 마비가 왔어요. 이래 돌아가는 마비가.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죠. 하지만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될 겁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3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 응치통, 하지통 증상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 오면서 통증이 심할 때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주사를 맞아 오셨었는데
요즘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은 심한 편이지만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는 허리 부분인 요추 부위에 여러 군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의 돌출도 일부 동반된 상태이지만 당장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씨가 진단받은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도 탄력성을 잃게 되죠. 허리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뼈 마디 사이에 있는 요 디스크가 있고 이게 이제 군데군데 좀 볼록볼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이 좀 자극도 되고 눌리기도 하고 해서 통증도 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하지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경 성형술은 카테터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병변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유착된 부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꼬리뼈 부근에는 작은 구멍을 통해 주삿바늘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삽입했습니다. 실시간 영상 장비를 보면서 병변 부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만하죠? 예. 이분은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추 1, 2번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관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요추 1, 2번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조용히 잘라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카테터가 제대로 자리 잡은 걸 확인한 후 유착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합니다. 시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리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한다면 통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네, 카테터를 응치뼈 틈새로 삽입해서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접근을 시켜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3군데가 있었는데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한 번의 시술로 연속적으로 여러 문제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이 정확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통증 호전도 일상생활로 복귀도 조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허리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일상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분 내외의 짧은 치료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전에는 친구들하고 가까운 등산도 못 갔는데 지금은 좀 가까운 데 등산도 마음대로 가고요. 첫째 밤에 잘 때 지나고 잠을 많이 설쳤거든요. 근데 지금 잠을 참 편하게 잘 자요. 상상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편안한 일상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겁니다. 지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과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시술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척추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엔 움직임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인 만큼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사소한 통증일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고 늘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척추의 질환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척추 질환이 있고 통증이 있더라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의 기본은 먼저 과학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통증 유발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 단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면 척추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